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섹션 3-3 트렌디한 그림자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림에도 유행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나요? 제가 느끼기에 요즘엔 유독 빛이 예쁜 그림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빛을 예쁘게 쓰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빛이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빛이 예쁜 그림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사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문 너머로 노을이 들어오는 사진. 두 번째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스며드는 사진. 마지막은 강렬한 조명을 터트린 사진으로 보이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와, 이거 빛이 되게 예쁘다 하고 느낀 그림들은 보통 이런 느낌의 그림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진들의 특징만 파악할 수 있다면 빛이 예쁜 그림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사진들 도대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대비감입니다. 세 가지 사진 모두 빛과 그림자의 명도 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빛이고 어디가 어둠인지 직관적으로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빛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다는 거예요. 확산광처럼 그라데이션 형태로 그림자가 지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창문에 걸린 화분과 병이겠네요. 두 번째 사진은 나뭇잎이에요. 세 번째 사진은 서 있는 사람과 들고 있는 꽃이 뒤에 그림자로 보이고 있네요. 이쯤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이것들 모두 캐스트 섀도우입니다. 캐스트 섀도우, 빛이 어떤 물체에 가려져서 생기는 그림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캐스트 섀도우를 잘 쓸 줄만 안다면 빛이 예쁜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이 캐스트 섀도우예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구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죠. 주제가 되는 구 앞에 물체가 하나씩 가리고 있습니다. 맨 왼쪽은 구보다 작은 종이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의 면적만큼 구 위에 구의 지면을 따라서 그림자가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구보다 큰 종이가 구를 감싸듯이 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종이의 면적만큼 구에도 바닥에도 그림자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위에 생긴 그림자는 구의 지면에 따라 휘어져 있지만 바닥에 생긴 그림자는 직사각형 형태이죠. 캐스트 섀도우를 잘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구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걸 이해하냐면요. 종이는 휘어져 있지만 지면에 생기는 종이의 그림자는 그냥 네모나기만 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그림자는 지면의 모양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캐스트 섀도우는 끝이에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지 않은 세 번째 반구 위에 이 원기둥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그리실 수 있다면 이런 형태의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그림은 지금 인물이 두 명인 그림이에요. 그치만 시선은 확실하게 왼쪽 인물에 꽂히게 되죠. 왜냐하면 인물이 물고 있는 꽃의 그림자로 인해 대비감과 밀도감이 얼굴에 집중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왼쪽 인물과 오른쪽 인물의 감정 대비를 빛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왼쪽 인물은 얼굴이 다 날아갈 정도로 강한 빛을 받게 만들었고요. 오른쪽 인물은 빛을 등지면서 그림자 안에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밑색을 깔다 보니까 뭔가 밋밋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그림은 사람이 주제인 그림인데 중요한 얼굴들이 완전히 빛을 받거나 완전히 어둠 속에 있으면서 묘사할 거리가 너무 없었거든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밀도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바로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서 오게 돼요. 그런데 이 경계선이 옷주름이나 머리카락에 다 가 있으면서 얼굴에는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물과 어울리는 백합이라는 소재를 사용해 캐스트 섀도우를 얼굴 쪽에 배치하면서 시선과 감정을 유도해 낸 겁니다. 이렇게 캐스트 섀도우를 마음대로 쓸 수만 있다면 연출의 폭도 넓어지고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빛이 예쁜 그림의 최대 강점이겠죠. 자, 그러면 캐스트 섀도우를 써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쓰기만 한다고 다 예쁜 그림자가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노출도를 통해서 빛과 그림자의 영역을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은 배율은 그냥 무시해 주시고요. 빛과 그림자에 집중을 해볼게요. 빛과 그림자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맨 왼쪽 인형 위에는 앞에 있는 무언가의 그림자가 져 있고요. 시계에는 인형의 그림자가 졌습니다. 이 밖에도 시계의 그림자, 위에 있는 모니터의 그림자, 그리고 받침대의 그림자까지 진하게 져 있네요. 이것들 모두 캐스트 섀도우입니다. 지금 빛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폼 섀도우는 거의 날아가고 캐스트 섀도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빛과 그림자가 맞닿는 부분, 이 캐스트 섀도우의 실루엣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밝기를 한번 올려볼 겁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빛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이제 빛을 받는 부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날아갔어요. 대신 그림자 안에 있던 어둠의 영역이 밝아지면서 그 안에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역광을 찍을 때 인물이 너무 어두워지면 노출도를 올려서 어둠 속 인물을 더 밝게 만들어요. 그러면 인물은 밝아지지만 뒤에 있는 배경은 거의 날아가는 것처럼 밝아지죠. 이번에는 제가 어둡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됐죠? 아까와는 반대로 그림자 부분이 더 어두워져서 이제 그림자 속 형태가 불분명해졌어요. 대신 그림자의 영역은 굉장히 진해졌죠. 반면에 밝은 부분은 좀 진해지면서 이제 인형의 털은 어떤 결인지, 모자에 날개가 있었는지 이런 디테일함까지 전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서 그림의 노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 다음 사진도 같이 볼게요. 이 세 가지 사진은 똑같은 사진인데 각각 노출도만 다르게 한 거예요. 가운데부터 볼까요? 가장 안정감이 느껴지는 대신에 정보값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확인하느라 시선이 상대적으로 분산되고 있어요. 반면에 왼쪽 사진은 엄청 밝아졌죠. 덕분에 그림자 안에 눈이나 눈썹이 어떤 형태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밝음 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너무 밝아지면서 형태가 불분명해졌죠. 마지막으로 오른쪽 사진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입술, 쇄골, 옷의 모양, 밝음 영역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형태가 구분됩니다. 하지만 어둠 영역은 어떤가요? 완전히 어두워져서 눈이 아예 안 보이게 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이 굉장히 특징이 되는 캐릭터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 셋 중 어떤 노출도를 가져야 할까요? 왼쪽이 되겠죠. 눈이 잘 보이고 다른 부분은 날아가면서 눈에 확실히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번엔 레드립이 강렬한 캐릭터를 그릴 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바로 입술에 시선이 꽂히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나는 둘 다 싫고 캐릭터 자체를 그냥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면 오히려 가운데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빛보다는 캐릭터의 생김새,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분위기는 챙겨가면서 캐릭터의 전체적인 정보값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빛과 어둠의 영역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활용한다면 이런 연출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진은 인물의 눈에 아주 강렬한 빛이 작은 분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노출도를 굉장히 올리면서 말 그대로 사진을 밝게 만들면서 눈의 디테일이나 색감은 날아가게 돼요. 그 대신 얼굴의 생김새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가 있죠. 이 사진에서
눈의 모양이나 눈동자 색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이 인물의 얼굴과 그 얼굴에 강한 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든다는 연출이 주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인물의 눈에 집중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똑같은 연출이어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인물의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번엔 전체적인 밝기가 어두워지면서 눈의 모양이나 눈동자의 색까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대신 그림자 영역은 완전히 어두워져서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연출은 인물의 생김새가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대신 빛을 받는 눈의 모양, 놀라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또 눈동자의 색은 어떤 색인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둘 다 공통적으로 빛의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대신 왼쪽은 밝기를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밝은 톤의 사진이 되었죠. 반면에 오른쪽은 밝기를 낮추면서 많은 영역의 그림자가 어두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톤의 사진이 됐습니다. 어둡고 밝은 건 그림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장 강렬한 무기이기도 하죠. 만약에 내가 밝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밝음의 영역이 늘어나야 하겠죠. 마치 이 사진처럼요. 이 사진도 똑같이 어딘가의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사진입니다. 대신 빛의 영역이 확 늘어났죠. 덕분에 사진의 분위기가 아까 두 사진과는 다르게 좀 밝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빛의 영역이 늘어난 만큼 빛의 밝기가 너무 밝아진다면 이 영역이 전부 날아가서 묘사거리가 없게 돼요. 정말 빛과 어둠만 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 안에 있는 형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만큼 밝기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그에 맞춰서 어둠도 당연히 더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이 주제부가 있는 빛의 영역, 과하게 밝아지면 그건 틀린 걸까요? 지금 이 두 사진들은 노출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준 사진입니다. 그리고 노출도만큼 대비도 강해졌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신비롭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빛과 밝음의 경계, 실루엣만 남기고 모든 형태가 사라졌기 때문에 좀 신비롭고 성스러운 느낌까지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 알 수가 있죠. 이 사진들의 주제는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주제로 보여주고 싶다면 사실 빛과 그림자의 실루엣이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해요. 왜냐면 보여주고 싶은 주제가 바로 빛 그 자체니까요.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지 정해야 돼요. 세 번째, 그 분위기가 어둠에 어울리는지 밝음에 어울리는지 그것들을 정할 줄 알아야 그 설정에 따라서 빛의 영역도 밝기도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빛이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캐스트 섀도우, 기본적인 원리와 사용 방법에 따른 연출법도 한번 알아본 건데요. 오늘은 조금 빨리 캔버스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이은 셀식 채색을 통한 그림자 응용법 그 두 번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연을 위해 캔버스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전신을 사용해서 시연을 진행을 했죠. 오늘은 보시다시피 흉상을 사용해 시연을 해볼 겁니다. 같은 그림으로 총 3가지 시연 준비했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은 빛이 주가 되는 그림은 그림자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과는 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우선 처음으론 일반적인 흉상 그림자를 넣으면서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그것을 응용해서 빛이 주가 되는 그림과 어둠이 주가 되는 그림 하나씩 완성해 볼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화면 속 그림이 2개로 늘었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강의 자료에 올려놓은 그림자 가이드표입니다.